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열어보시겠습니다. 3페이지요. 3페이지가 이게 이제 전혀 수행하지도 않고 아주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림이 이거는 정말 어디 제가 성유식론 보고 그때 이 유식삼성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이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건 전적으로 그냥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걸 그 설명해 놨기 때문에 교학적으로 아니 얼마든지 의문을 가지면 우리가 토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려 줍니다.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는 그냥 저의 이해입니다. 그렇게 한데 그냥 그렇지만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냥 도표화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마음이 이런 형태로 뭐 우리 뇌든 몸체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용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에 그려놓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음 구조에서 윤회하는 마음에서 자각이 전혀 없는 상태.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자각을 이렇게 점선으로 해놨죠. 그 표현은 전혀 자각되지 않고 있는 순간에 그야말로 컴컴한 무지의 마음, 중생의 마음을 설명한 걸로 해놨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속 이 전팔식이 생주임해를 하는데 그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 대승기신론 설명하시면서 능견, 상견회가 이게 설명을 뭐 업상이다, 전식이다, 현식이다 이런 거를 팔식에 배대하고 또 뭐 이 지식을 이게 이 칠식에 배대하고 상속식, 뭐 집치식, 계명자식 이렇게 계속 육식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잘 세밀하게 원효 스님께서 설명을 해놓고 팔식은 생하고 칠식은 또 주 머무르고 육식은 생주 이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전오식을 멸에다가 이렇게 배대하시고 이렇게 해놓은 걸 표를 제가 봤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다 이 머리에서 하려니까 저는 좀 골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용어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는 만약 설명이 그거하고 같이 해준다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유식3서 안에서 그냥 제가 이해한 아주 최고로 단순한 그런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각 우리가 수행해서 그래서 심리 치료에서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명제로 딱 설명한 게 자각이 치료다. 자각이 치유다. 알아차리는 것이 치유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치유다. 그런데 이 알아차림이 치유라고 하는 게요. 정신분석에서 치료할 때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맨 처음에 내놓을 때요. 치료가 무의식에서 의식화되면 치료가 된다라고 해놓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전통적인 정신분석 방식은 다 무의식을 의식으로 떠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심리 불교 상담 이쪽 하는 면담 하는데 한 스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불교 상담 공부해서 뭐가 좋았냐 하니까 내가 화를 잘 내는데 그 화가 왜 나게 되는지를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전형적으로 보면은 정신분석 쪽에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들은 오래된 상담하는 상담자조차도 그 틀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상담하는 분을 다시 이제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또 해서 그런데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을 의식화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산대사님 말씀하신 거 이치는 단박에 깨닫되 뭐예요? 이치는 단박에 깨닫는데 습기는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도 워킹스루라는 게 필요해요. 훈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심리치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치적으로 했다고 해서 화를 안 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또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치라고 이유를 하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유를 많이 알려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치 고집멸도라면 집에서 끝나는 격이에요. 원인이 있다. 그것까지 알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멸하고 도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제거되지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 치료든 뭐 수행이든 공부할 때에 그런 생각, 그런데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무슨 사건에 대한 굉장히 이게 아주 거친 의식이잖아요. 이게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 찰나에 내가 화가 나는 찰나에 화가 났으면 이미 늦었습니다. 감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보면 수에서 알아차립니다. 거의 바디 센스예요. 몸의 감각 수준이죠. 색수 상행시 있을 때 수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가까운 상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감정이나 이 지각,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지로 가는 건데 수 단계는 굉장히 바디 감각, 그래서 바디 필링, 바디 펠트, 바디 센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의 자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자각이 되면 감정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시속 100km 달리다 브레이크 밟는 격이 될 만큼 거기서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명상에서 호흡에 집중하고 단전에 집중하고 아니면 뭐에 집중하게 다 뭐죠? 몸에 집중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감각에 대해서 딱 자각이 되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의식이 경계에 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내 마음이 그 순간에 내 몸과 철저하게 몸과 마음이 이원이 아니라 하나가 딱 된 상태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계에 간 게 아니라 내 그 바디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괴롭고 힘겨운 것은 우리가 참 슬픈 일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깨달음에 아주 도움이 되고 유용하도록 아니면 열반 상태에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몸하고 마음이 굉장히 이 작용이 다르거든요. 몸은 굉장히 3차원의 한계에 접해 있고 마음은 도대체 시공간을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제 멋대로 온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 공간도 여기서 저기로 맘대로 펄떡거릴 수 있고 대상도 이 대상에서 저 대상으로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몸은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영역이 이미 굉장히 기능이 달라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기능의 부조화를 우리는 끊임없이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이게 잘 조화롭게 몸과 마음이 잘 조화롭게 움직이면은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좋지만 이 몸과 마음이 잘 조화롭게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누적되면은 엄청나게 몸의 병은 정신의 병을 유발하고 정신의 병은 다시 마음의 병은 다시 몸의 병을 다시 자극하고 그렇게 되죠. 만약에 건강을 하면 역으로 몸이 경쾌해지면 마음이 다시 경쾌하게 만들고 마음이 경쾌해서 다시 몸을 경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면 그걸 누적시키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의 어떤 감각의 민감성을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때요? 몸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괴롭거나 내가 원치 않는 장면에 딱 직면을 하게 되면은 뭐가 먼저 반응합니까? 심장이 벌떡거리고 숨이 가파지고 뭔가 내가 힘겨워질 때 마음이 뭔가 함께 있지를 않으면 마음이 가버려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 직면을 하지 않고 어때요? 다른 거 상상하는 거지. 참선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고 내가 아직 2시간 남아서 그럼 소설을 쓰든지 아니면 상상을 하든 이게 쉽게 간다. 공부도 너무 지겹다. 그럼 딴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아요.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있질 않는 거죠. 마음이 계속 인앤 아웃하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 동안 마음이 나가 있는 게 딴 데 가 있어. 정신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뭔가 우리가 괴로울수록 정신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오면 몸이 괴로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한참 떠돌다가 그냥 나중에 와보면 몸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 있죠.
내가 또 늙어가고 있는 거 안 보죠. 그러다 정말 병이 들거나 뭐 힘겨워야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와서 보면 진짜 이제 마음이 참 괴롭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은 안 늙는다죠. 몸과 같이 안 있으니까 그 보조를 못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편리하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그 감각,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면 굉장히 그 순간에 상당히 잠재적인 어떤 그 미해지거나 우리가 도피하거나 아니면은 변명하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어 기제들로부터 조금 더 훨씬 자유로워지고 훨씬 더 우리가 알아차림이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만큼 우리는 근본적인 건강함에 더 많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각이 치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그런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어쨌든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바로 밑에 보면 이 까만 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전혀 지금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여기에서 유식 30송에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 치료를 한다, 마음 수행을 하고 할 때 이 유식 30송의 내용이 굉장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한다, 마음 치료를 한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 뭐냐 이거죠. 내 안에서. 바로 유식 30송에서 근거하면은 감정 정서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왜 유식이 굉장히 완벽하냐면 중간 같은 경우는요. 거의 소지장에 대한 치료지 견해를 바로 잡는 거죠. 견해가 잘못된 견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 정서적 요인을 중간적인 방식이 치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식삼성은 전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이 체계적으로 애시당초 나온 동기가 다르죠. 중간하고는 유식은. 근데 처음부터 누구예요? 용수보살이 그 중론을 쓰고 중론을 했던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그 관계했던 그 방식과 그런 거 다 그릇된 견해를 바로 잡는 쪽이었고 우리가 이런 사람 있죠. 도저히 치료 불능인 사람 있잖아요. 말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 있잖아요. 자꾸 말꼬리 물고 가는 사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 지난번에 지난시가 여기서 그분이 절대 나쁜 의도는 아닌데 제가 택시를 타야 했어요. 차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타러 가다 우리 같이 간 스님 저기다 내려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못 내려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봤더니 저는 못 내려준대. 어떻게 내려주냐고. 짐짝이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내려주냐. 그러니까 물론 농담으로 하는 건데 말에 꼬리를 자꾸 물어가지고는 아이고 굉장히 골이 아프더라고. 우리 뭐 할 때 왜 피할 때도 직면하지 할 때 말꼬리 무는 경우에 아마 그 방향으로 간다면 중간적인 논리나 이 방식이 아마 최상일까요? 그런 사람 치료할 거는 최고로 좋은 방식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다치거나 정서 이런 부분에서 다쳐서 굉장히 시도 때도 아니게 내가 원치 않은 순간에 화가 버럭 난다든지 질투심이 확 일어난다든지 뭐 분노가 이런 경우는 이게 이 중간적 무슨 논리로 어렵습니다. 자, 유식 한번 보세요. 자각이 있어요. 자각인데 왜 유식에 그게 몇 송에 나오는데요. 전 5식, 6식 할 때 나옵니다. 감정, 선심소, 불선심소 얘기 나올 때요. 선심소, 불선심소 6식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거는 기절했거나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뭐예요?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리아식 같으면 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고 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 안에서 이게 돌면서 만나갖고 선으로 날지 불선으로 날지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얘는 전혀 알아차림이 없어요. 아리안가를 도달하기 전까지는 만화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 감정 파트는 누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의식 영역이거든요. 정성 감정은 의식 영역이에요.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낸 줄을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정상적이면.
그냥 건강하다면. 내가 질투심이 일어나면 질투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울하면 우울한 걸 알아야 되고, 분노하면 분노한 걸 알아야 되고, 그런 미워하면 미워한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느냐 몰라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한지 모르죠. 왜 애들 때부터 벌써 보세요. 좋아하는데 괜히 뭐 안주한다 그러고 또 그걸 막 이상하게 자기 안에서 좋아하는 감정이 감당이 안 되고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역으로 뭐 괴롭히기도 하고 이래 좋아하는 대상을. 오히려 더 흉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알아차리기가 내가 싫은 거야. 왠지 사랑한다는 그 감정이 내 감당이 안 되면 뭐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뭐 이런 것이 뭔가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돼. 뭔가 내가 사랑을 좀 충분히 뭐 받으면서 잘하지 못했다든지 사랑하는 일에 뭔가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든지 뭔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아니면 자존심이 좋아하는 게 심지어는 사랑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사람도 있죠. 뭐가 있기 때문에 아까 8식에서 말씀드렸죠. 만화식, 칠식 때문에요. 이 칠식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원인은 그러한 거고 근데 현상적으로 우리는 감정은 충분히 의식 영역임에도 잠자거나 기절했을 때 빼고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른다 이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은 다 억압되거나 다 뒤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정서, 감정을 알아차려야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감정의 상태를 내가 모른다는 얘기는 일단 뭐예요? 나는 굉장히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치료를 무슨 뭐 서양 심리치료에서 그런 거 말고 수액이 필요하다고 해두죠. 자각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자각해야 될 대상은 일단 의식의 영역인데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알아차리는 훈련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알아차리는 훈련을 시작을 하고 여기에 이제 옆에 제가 해놨습니다. 여기 저장식, 그리고 여기를 저는 이걸 자아의식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는 수행을 출발할 때 자각을 시작하는데 내가 감정이 화가 났으면 내가 화가 났구나. 질투하고 있으면 질투를 하는구나. 분노하면 분노하는구나. 뭐 이런 거 내가 기뻐하면 기뻐하는구나. 내가 욕심을 내고 있으면 내가 욕심을 내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자각. 이거에 대한 훈련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 그림에서 이렇게 얘를 훈련해 갑니다. 그래서 얘를 점점 감정을 알아차려 시작하면서 자각해가 계속 알아차려 가면 이것이 전부 다 나중엔 다 알아차려지는 단계가 두 번째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 그림에서 하나 설명할 거는요. 이 5감각식이 있는데 이 5감각식이 서로 이게 하살표 있죠. 그림 보실래요? 그림 보시면 하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저장식은 뭐요? 이 주변에 밑으로 해놓은 건 그냥 온 우주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장식이 그러니까 5감각식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우리 안이비설 신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저장식으로 가고 또 저장식에 있는 것들이 또 뭐예요? 안이비설 신 통해서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만화식이에요. 제가 이 생각식은 이게 그때 당시엔 제가 생각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아의식이라고 저는 다시 하면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생각식으로 해놓으니까 제가 이거 논문 쓸 때 우리 지도교수가 생각이 왜 무의식이냐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고 계속 저하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는데 그걸 thinking consciousness, thought consciousness라고 제가 영어로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가 thought consciousness라고 하니까 thought, 생각이 왜 무의식이냐고 뭐 이 서양 심리 마인드로 이게 불능이고 제가 이해를 시키다가 안 되니까 저는 무조건 밀어붙여서 그냥 thought consciousness로 했는데 제가 다시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굳이 이해 안 되는 용어를 그렇게 쓴 게 참 잘못이고 그리고 이것을 자아의식이라고 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나중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때에도 제가 참 고집이 셌나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만화식 같은 경우에는 5감각식이 일반적으로 그냥 영향을 전 오식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식, 전 오식,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이게 안이, 비설, 신은요, 만화식의 쫄병인 거죠. 쫄개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화식이 굉장히 내가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내가 들을 때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좋아하는 얘기와 싫은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응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탐욕이 굉장히 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입이 설신이 뭐죠? 내가 원하는 탐욕스러운 내용을 이렇게 더 이렇게 민감하게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안입이 설신이 그냥 뭐죠? 내외에 내 안과 밖에 하나의 문에 불과한데 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만화식의 칠식의 쫄개로 쫄개가 돼갖고 이렇게 칠식을 즐겁게 하거나 칠식이 원하는 내용을 살피고 찾고 거부하고 이런 쪽으로 전 오식이 쓰여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욕심 많은 사람 보면 왠지 간상이 좀 욕심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는 안입이 설신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눈은 막 이렇게 되고 뭐 귀도 막 자기 얘기 하나 뭐 쫑긋거리고 뭐 욕을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전 오식이 나의 자의식이 강하면 갈수록 전 오식이 다 이 노예 역할을 쫄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만화식이 약화되고 점점 아상이 줄고 줄어서 아상이 그야말로 비었다 하면 전 오식은 어디로 가냐 성소작지가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지혜로 전환되는 거죠. 어쨌든 전 오식은 쫄개 노릇을 하고 또 전 오식 위에 보시면 심상인데 이게 느낌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제가 이것도 틀렸어요. 육식을 의식이라고 해놨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틀리진 않는데요. 그래도 저는 제 이해로 하면은 정서 감정을 따로 빼겠어요. 아무튼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만화식은 다시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서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죠. 분별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분별하는 것도 그냥 분별이 아니라 내 자아의식을 드러내거나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분별을 내 편, 네 편 가르고 분별하고 계산하고 뭐 요모저모 이게 다 전부 그러니까 전오식하고 육식은 전부 만화식의 쫄개 노릇을 하는 거죠. 자아의식이 강하면 갈수록 이들이 쫄개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뭐죠? 이 안입이 설신, 이 육식이 굉장히 이렇게 오염되고 고단스럽고 헐떡거리고 힘겨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간상이 편치가 않고 뭐 이렇게 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여기서 만화식이 아상에 의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조절을 많이 이렇게 여유롭게 많이 또 하면은 뭐 이렇게 좀 포장하고 이렇게 표정이라든지 관리하면은 물론 다르겠지만 아무튼 여긴 그래요. 그렇게 한데 그렇게 요 그림이 이제 하살표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수행을 시작해서 깨달음의 26송이에요, 이게. 자, 1단계 깨달음이 자꾸 자각 능력이 커져서 이 느낌 정서를 자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뭐죠? 또 밑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내 감정을 자꾸 알아차려질수록 내 아상은 밑에 하살표 굵게 돼 있죠? 만화식 가는 거. 내가 이 감정에 대해서 점점 알아차릴수록 얘도 이렇게도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올라가는 게 강하잖아요. 그럴 텐데 알아차림이 강하게 내려오면은 이거 내려오는 게 더 강하다는 거죠. 요 올라가는 것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상에 의한 영향보다는 내 자각 능력이 커져서 이쪽이 더 강해지니까 감정을 알아차다 가다 보면은 감정의 밑바닥에 뭘 만나면 이고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감정 직면하기 너무 싫어요. 내가 만약에 사랑을 해. 제일 좋은 거 우리 좋아하면 제일 쉬워요. 내가 사랑을 했어. 너무너무 좋고 뭐 이제 좋고 사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상대가 나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드글드글 끓어서 막 어떻게 되죠? 막 온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뭐 피부가 아프고 따갑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내 몸에 집중하면서 내 심장이나 호흡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점점 내 이렇게 감정을 알아차려 가다 보면 이럴 때 뭐 이렇게 알아차려 가는 방식이 뭐겠어요? 제일 기본적인 게 사념처죠. 신수심법이에요. 사념처 방식도 있고 여기 다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37조도법 육바라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알아쳐 가다 보면은 나중에 감정에 막 그 감정에 이제 직면에 들어가다 보면은 뭘 만나냐 되니까 감정이 굉장히 연극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 내 감정인데 내 감정 같지가 않는 거야. 너무나 감정 자체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나중에는 그게 고통이든지 아니면 슬픔이든지 외로움이든지 그게 뭔지 나하고 거리가 생겨요. 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감정이 됐을 때는 막 거기에 휘달려가지고 나는 어디 간지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직면하고 알아차리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그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닌 거야. 내가 아니에요. 슬픔이 내가 아니야. 화가 내가 아니야. 배신감이 내가 아니야. 계속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니고 괜히 내가 연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찰나에 딱 만나진 게 뭐냐면 바로 내 이고로 거기에 내 자아라는 게 이고. 근데 이 이고라고 하는 것이 이 본질이 뭐냐 하면요. 이게 견해예요, 사실은. 아마나야 하게나 치유되는 만나요. 그렇게 작동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만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뭐 그 사랑의 그거 이제 깨지는 거지.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상당한 그 이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경지예요, 이 경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그걸 만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감정 정서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감정 조절이 관계 속에서 내가 화내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욕하고 싶지 않은데 욕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거의는 뭐 여기 휩쓸리고 있으면 뭐요? 화를 버럭 내놓고 때려놓고 아니면 욕해놓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단계로 가면 그래서 세 번째 5페이지 보실래요? 완전히 감정이 이 자각의 속으로 흡수됐습니다. 자각의 속으로 흡수되어 있으니까 내 감정에 의해서 옆에 보이시죠? 오 감각 전옥이 뭘로 돼 있어요? 하살표? 점선이에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 감정 정서에 의해서 내 안입이 설 신을 조절하지는 않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정 때문에 주먹이 나간다든지 신, 감정 때문에 욕을 한다든지 이거 아니면 어떤 소리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가면 이제 2단계가 벌써 두 번째 단계에 된 거예요. 자량이 단 뭐죠? 가행이 됩니다. 가행. 더욱더 진전해 가다 보면은 이제 뭐를 만나요? 이고를 만나요. 그 이제 검은 하살표는 계속 자각을 이제 이렇게 수행해서 들어가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넘겨보실래요? 생각식을, 만화식을 흡수하게 되면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만화식이, 전 오식이 뭐였어요? 만화식의 쫄개였잖아요. 그런데 전 오식이, 만화식이 자아의식을 딱 내 이고가 이렇게 자각으로 다 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전 오식이 드디어는 내 이고에 의해가 볼 걸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찾고 듣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부분적으로 없어졌죠. 이 단계가 되면 여기가 이제 견도입니다. 네, 견도 수준인데. 견도 수준이 왜 이거가 없어졌어요? 자의식이 없으니까 나, 너 분별이 이제 없는 거예요. 무분별지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개 무분별지가 되면 주객이 하나가 되고 세상이 다 하나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가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단계로 이 단계에서 좀 빠른 사람들은 벌써 가행이 단계에서 이미 뛰쳐나온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청하 스님 말씀입니다. 가행에서 뛰쳐나온다. 이 지금 여기 신비 경험이 많이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하다 보면 이게 신비로운 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 단계는 철저하게 뭐예요? 누가 수행해요? 수행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증상만. 그러니까 수행을 누가 하냐 이거죠.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더 명료하게 살아있는 데가 이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가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혹에 물들면 안 되는데 이때 이미 내가 굉장히 깨달은 내가 어떤 단계를 성취해 그 철저하게 내가 살아있는데 유식 삼성에서 이 수행은 철저하게 주계 이원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고 하나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선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하도 공안 하나 뭐 있었죠? 마음법, 기일, 일기하처. 마음껏 기일이 됐는데, 일기하처. 한 개는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분별지로 돌아가야 돼. 자, 3단계 견도에서, 그러니까 견도가 돼서 마음법 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아의식이 없다는 것은 이제 주객 이원성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견도입니다. 무분별지를 성취했어요. 근데 여기서 견도에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 법신을 보기는 했으나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예,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서 이 조장식까지, 이 업식까지를 계속 녹여가는 수행을 해서 7페이지 보면 이제 4개를 다 통합해요. 전부 다 자각에 다 잡힌다는 거죠. 기억까지 다 잡혀요, 경험이. 그러면은 드디어 전 오식이 나의 아니비설신이 더 이상은 내 기억의 습관에 젖어가지고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데 내가 버릇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습관적 패턴, 습기, 버릇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의식 안 했는데 내 버릇으로 습관으로 뭘 하지. 옛날 김유신 장군이 왜 뭐 했죠? 말을 죽였죠. 정말 너무나 끔찍한 무지죠. 아니 말이 그렇게 같다고 말을 죽였잖아요. 뭔 이야기인지 제가 잊어버렸네. 그 스토리 그 상황은 기억 날 때는 다 빼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는 그때 그 깜짝 놀랐어요. 아유 세상에. 아니 말이 그렇게 같다고 죽였. 말이 그렇게 간 게 아니죠. 자기 무의식이 글로 말을 그렇게 몰고 간 거지. 그런데 말을 죽이거든요. 자기 그걸 안 죽이고. 아무튼요.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저장식까지 전부 들어가니까 오감각식이 전오식이 전부 다 아니비설신 자체가 굉장히 전혀 오염되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성소작지라. 자, 4가지 뒤에서 오감각식이 이것이 성소작지가 되는 거예요. 성소작지라고 하는 건 이전에 어떤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처한 바에서 처한 그 조건 그 상황에서 뭐죠? 눈, 귀, 코, 우리의 오감각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는 거죠. 전혀 이전에 어떤 나의 어떤 뭐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완전히 그러고 또 뭐죠? 그다음에 그렇게 전부 다 이게 다 자각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은 어떻게 육식은 뭐냐 하니까 묘관찰지라 그래. 묘관찰. 묘하게 관찰한다. 묘관찰지라 묘하게 관찰한다는 게 뭐죠? 우리는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에서 우린 고민했잖아요. 현실과 이상이 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리나 이상이나 진실과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부조리한데 내가 꿈꾸는 이상은 순수 그 자체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고 그러지 않나요? 화나고 분노하고. 근데 이제 묘관찰지가 되면 현실과 이상의 조화가 일어나는 게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분별지에서는 조화 통합은 아직 아닙니다. 그냥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조화가 일어나서 현실과 이상이 이제 통합이 나니까 이가 2, 3, 5에 되는데 4, 3, 5에까지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뭐죠? 묘하게 관찰한다는 얘기가 바로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을 통해서 본질을 보고 또 본질에서 다시 현상의 다양성을 보고 그래서 그냥 차이로 느끼는 거지. 좀 기하고 천하거나 기천이라거나 아니면 더럽고 깨끗하거나 우열로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적 차이로 본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차이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나 그 다양한 현상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우리 본질적으로 절대 평등함을 보는 거고 절대 존귀함을 보는 거고 그러나 어떤 인연화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다양한 차이를 내는 것을 또 본다 이 말이죠. 이거 유식을 잘 이해하게 진짜 노후 그 자금이 아주 적게 들죠. 왜냐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표에 안 끄달리고 지위에 안 끄달리고 상표에 안 끄달리고 명예에 안 끄달리니까 그런 거 다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거든, 자금이. 그런데 덜 들어가고 우리는 가장 뭐죠? 본질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그걸 다 잘 맞춰가 하는 거죠. 또 너무 뭐 본질 이상 진리만 추구해가지고 비현실적으로 하지도 않고 너무 또 막 현실에 그걸 막 쫓아가지고 그렇게 헐떡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상황에 맞게 조화롭게 아주 최적의 그런 최선의 그런 것들이 저절로 잘 되어진 게 묘관찰지가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이 자의식은 어디로 가니까 이거는 뭐예요? 평등 성지로 가는. 그러니까 그 전에 나나 내 중심이던 것이 그러지를 않고 뭐예요? 그냥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다 뭐예요? 행복의 권리가 있고 우리는 다 이렇게 잘 살 권리가 있고 다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저장식은 뭐냐? 이 저장식 드디어 뭐예요? 이게 우리 말하는 왜 초발심신 변전가 이래. 그 초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얘가 많이 이거 집착할수록 초심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데 순수히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험을 못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그걸 비추어서 내놓기 때문에 그냥 뭐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꼭 비추어서 따져서 비교해서 분석해서 뭐 옳다 그러다 더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강한 견해를 그 정도는 그냥 그런 걸 차이를 알거나 그런 건 괜찮은데 반드시 얘가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움직이니까 문제라는 거죠. 얘가 움직이니까. 근데 얘 자체만 그냥 움직이면 이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도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비추지. 그렇다고 얘가 그냥 거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비추긴 비추죠. 비추는데 얘가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전의 경험에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죠? 그런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이렇게 오염하지 않고 그냥 대원경질이에요. 그냥 크고 원만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베꾸지 왜곡하거나 찔거게 보거나 오해, 착각 뭐 이런 게 없는 그런 지혜가. 그래서 이런 식이 4가지 지혜로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자각하고 알아차리면서 가는 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하고 너무 빨랐습니까? 네. 그러면 쉴까요? 네, 그럼 쉬겠습니다.